지옥에 들어가 본 사람,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돌 되기 전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되기 전에? 수용소에서 8년간 경비병으로 근무하다가 한간 오지에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을 해서 죽이는 것이고, 불러다가 뒤에서 AK 소총으로 일단 난사해서 죽인, 그러니까 씨를 말리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너네 여기 오지 않았냐.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때려요. 니네 핏줄 니네가 죽여라 하는 식으로 그거 벤치 갖고 오라고 하다니. 채널A에서 김정은 리서치 부부가 부부 예능 찍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야, 뭐 채널A 여러 프로그램 있잖아요. 금쪽 같은 정은이 뭐 이런 거 찍고 하는 같은 정은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부부싸움하는 모습도 좀 담고 이러면은 그렇지.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 여기서 영화 전문가는 나 혼자뿐이지 않소 지금. 그렇지. 만약에 내가 이 채널A에서 김정은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이 독재자일수록 공처가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로이 14세 태양왕도 부인한테 꽉 잡혀 살았고요. 진짜요? 네로 왕제도 꽉 잡혀 살았고. 네로 왕제도?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도 이 사석에서는 리설주 여사한테 꽉 잡혀 살 거라고. 그래. 만약에 그 실시간 다큐 프로를 만든다면 약간 퇴근 후에 김정은의 사생활. 궁금하다. 핸드폰 좀 꺼내보시라고. 해수기가 니기야, 해수기가. 너무 재밌다니까. 이야, 침착하고. 김정은 부부가 만약에 TV 프로그램에 나온다면 아무튼 화제성 1위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늘 북한의 꾸며진 모습만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평양 주민들의 정말 리얼한 일반적인 보통의 일상을 기록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 TV도 아니고요. 북한의 너튜브 채널도 아닙니다. 무려 전 세계 영화관에서 개봉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감독이 이 영화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건 그런 영화입니다. 그 찐이다. 이유가 뭔지 네. 예, 이 영화 속에 숨겨진 비밀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보시죠. 러시아 감독이 평양에 1년간 머무르며 진짜 북한의 모습을 담은 영화 태양 아래.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부모님과 함께 평양에서 살고 있는 8살 아이. 진미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아, 진미 너무 예뻐. 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노래야? 이 나라 이 세상 그 어디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은 진미의 8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 북한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조선 소년단 입단식이 있는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구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또 하나의 큰 행사. 바로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태양절 기념 공연을 준비해야 하는 진미. 맞으면서 사나이 들어왔습니다. 본인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누구예요? 이 김미입니다. 이쁜 애들만 뽑아왔구나. 8살 진미는 이 춤을 완벽히 익혀야 합니다. 아, 얘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저렇게 했어. 선생님이 저러라고 하잖아. 준미야, 김치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는데. 한 끼에 저렇게
슬프지 마요. 이거 완전 이거 누가 봐도 설정인데. 준미야, 이 김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음식이야. 나도 알아요. 뭘 알아? 그렇다고 아무리 방에서도 좋아요. 아, 기특해라. 저 막대기에 많이 맞았어. 태양절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는 춤연습 강행군. 짜자, 짜자, 짜자. 오가가 이제 그거부터 아이고, 울어. 더 힘든 걸 오지 어떻게 하가? 저 박자 맞추기 힘들거든요. 이제 리허설 무대에 오르는 진미.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기에 가장 긴장이 되는 날입니다. 아 저기 진미야. 여덟 살 평양 소녀 진미의 일상을 따라가며 진짜 북한의 민낯을 고발한 영화. 태양 아래에 있지만 가장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태양 아래였습니다. 사실 이 진미가 8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기 생일을 챙겨야 되는데 김일성 생일을 챙기고 있는 게 본인 생일을 좀 챙겨야 될 나이인 것 같은데. 저는 진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7살부터 수중 발레를 시작을 해서 10년 넘게 매해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때마다 광명설 수중 발레 모범출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10월부터 2월까지 제일 추운 기간이에요, 북한에서는. 매일같이 물에 들어가서 10시간씩 훈련을 했어야 됐어요. 그 공연 3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심지어 북한은 종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물을 덮이지 못해요. 어우, 추워. 그게 따뜻해야 되는데. 네, 10시간씩 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 승모근이 아팠어요. 떨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찬물에서 그렇게 했고 심지어 드라이 하고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목도리 하고 가면 이 밑에 머리에 거드름이 매일 거드름지고 저는 한 12살 땐가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잠이 들으면 아침에 나 그냥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연습하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 그리고 표정 있잖아요. 진미 표정. 저희도 똑같이 연습했어요. 선생님이 앞에다 놓고 해 하면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웃었다 울었다 울기도 해야 돼요. 좀 가식적인 웃음이죠, 네, 저거? 가식적. 딱 봐도 연기네, 연기. 그 진미가 그 지금 소년단에 입단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주고 있잖아요. 저 조선소년단이라는 건 그냥 북한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9살이면 다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신분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아, 그래서 그래요? 이건 1946년 6월 6일 날 김일성의 방침에 의해서 소년단 조직이 창설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소련 그 볼셰비크 공산당 때 소년단 조직이 있었대요. 피오네르. 그거 체계가 왔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항일혁명 할 때 1938년도인가 뭐 만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소년단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모체가 원래는 김일성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또 조선소년단 이제 입단할 때 소년단 행진곡을 부르면서 가거든요. 그 밝아오는 조국 땅에 노을 빛으로 그걸 이제 맞춰서 이렇게 행진해서 가는데 뭐 행진 못 해가지고 또 혼나. 그렇죠. 저게 뭐냐면 북한은 이때부터 군 조직화가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어린아이를. 북한이 항상 그 사회주의 첫 번째 조건이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그게 이제 틀인데 소년단 조직에 가입되면서부터 정식적인 공식적인 체제의 일원으로서 장군님께 정말 참된 아들딸이 되자라고 선전선동이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평양에 사는 8살 소녀 진미의 일상을 찍은 다큐멘터리인데요. 북한을 다룬 영화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 평양에 살고 있는 평범한 어떤 누군가의 일상을 보여주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거의 만들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어떻게 기획이 된 건가요, 대표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2년, 그리고 촬영 1년, 총 3년에 걸쳐서 완성된 영화입니다. 뭐 태양 아래 제목도 아주 요란하죠. 요란해요, 진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외국인 감독이 와서 직접 찍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큰 의미를 두어가면서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방영됐습니다. 방영됐어요, 실제? 네.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완전 싸늘하죠. 김정은이 아주 극대노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네. 우리 앞에서 보는 건 괜찮았는데 내용을 파면 팔수록 북한의 의도하고 정반대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야 이거 대책 세우라. 이렇게. 자, 감독이 북한에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수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북한의 눈을 속여가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인지 감춰져 있는 1mm의 프레임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대박. 처음에는 그냥 진짜 다큐 찍으려고 갔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준이야, 김치 많이 먹어야 돼. 늙은 것을 막고 말하자면 그 암을 예방한다 이제 어머머머머. 야 나 이거 묵혀니 하면서 무슨 묵혀 막 시키는구나, 막. 근데 이제 감독은 커트를 안 한 상태예요. 찍고 있는 상태에 자꾸 들어오니까 계속 돌리는 거죠, 뭐. 계속 돌린 거야, 그냥. 좀 그렇게 하자. 뭐 책만 해보더니 이렇게 그런 것도 하구나, 진미야. 진미야, 김치 많이 먹어야 돼. 프레임을 넓혀서 저 사람이 나오게 찍어버리더라고, 그냥.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음식이야. 갑시다. 불쌍하다, 야. 예? 많이 먹어요. 이것도 카메라 돌렸어. 완전 드라마 찍었네. 드라마야. 자, 아빠의 직업이 봉제공장 직원인데요. 그래서 책임기사도 뭐 이번에 좀 맡아서 좀 잘 입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내가 이거는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 네. 우리 동물의 기술 수준이 수준 올라갔습니다. 네. 뭔가 대화가 이상해요. 저 사람은 기자였습니다. 근데 촬영이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봉제공장 기술자로 직업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야. 오늘이 공장 첫 방. 자연스럽게. 정적이야. 어떻게 저보다 당황스럽겠다. 또 다른 형태의 저기는 뭘 좀 만들고. 이게 진미 엄마의 직업이 이제 바뀝니다. 업종 변경됐어. 빨리 도와주시오. 이 감독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거 처음 만난 사이인 거예요. 아, 어떡해, 짠하다. 괜히 짠한 거 뭐지? 슈연이 빨리 나와야지. 동무들이 지금 태양정을 앞두고 슈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죠? 선생님 한복 입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아, 왜? 한복 안 입어요? 안 입어요. 그동안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해줘서 많이 나았습니다. 예, 그래요. 수현 동무 어제 연습하는데 동무가 없어서 잘 안 됐어. 빨리 태어나라. 알겠어. 아니, 네, 전날 한번 뛰었다. 아 설정이구나 설정. 저 기계를 보여주는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들이 지도에서 다 나왔습니다. 진미도 가야지 여기. 지금 집어 먹어보라 이거. 이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잘안 돼서 이rop서 오지랖 후련했는데 너 없어서 이 수연아 너 없어서 잘 안 되는데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하라이 큰 소리로 알만하지? 예. 수현 동무 어제 연습하는데 동무가 없어서 잘 안 됐어. 빨리 태어나라. 알겠어. 수현이랑 빨리 나와야지. 동무들이 얼마나 기다리지요? 그래. 기다리지요. 수현이 지금 나오기 잠깐만 기다리는데 선생님까지 나와서 고장났대. 공연 무대 빛나게 다시 하자요. 맞아요. 예? 어디 사투리? 어디 사투리가 나온 거야 지금? 이게 평양하고 목포하고 섞었어요. 그러네, 목포네요. 하도 어색하니까 자꾸 그러세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자요. 예? 그러죠. 그러죠. 아니, 진짜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하죠. 민망한 장면들이 많네요. 맞아요. 북한은 저 검사를 다 받거든요, 테이프를. 근데 어떻게 안 뺏겼나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봤던 이 모든 장면이 북한의 연출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러시아 감독이 앞뒤 이게 편집을 안 하고 그냥 편집을 모두 그냥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 배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대단하다. 오케이 나 그냥 다 보여주마. 진짜 김정은 뒤통수 맞았네요. 라고 했어요. 그냥 영화 보면서 야, 이 감독 누군지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요즘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여러 전쟁 범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라는 말 나오면 조금 이미지가 안 좋지만 개인주의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또 푸틴 당선까지 이르는 뭐 여러 가지 이면의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작품도 많이 만들었고. 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훌륭한 감독님이시네. 비탈리 만스키 감독 같은 경우에 방금 개인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1963년생이니까 우리 진중권 형님이랑 오 비슷하죠. 호랑이띠. 그러니까 소련이 어떻게 서서히 망해갔는지를 보면서 자랐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피오네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련의 이 소년단. 이 인사가 피오네르 인사지 않습니까? 똑같아. 아, 그래요? 이게요. 네. 소련 인사. 똑같죠, 우리. 이거. 그래서 자기도 구소련 소년단 출신으로서 북한에 들어가 봤어요. 공감했구나. 만약에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다큐 감독이 그러네.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냥 공감 못하죠. 아니 다큐대로 그냥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대박. 건데 맞아. 본인 스스로 이제 피오네르 출신이고 자기가 사회주의 이른바 사회주의 사회 살면서 소련이 이제 망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점에서는 너무한 거 이거는 완전 트루만 쇼를 제작하는 걸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이거 내가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구나. 더 심한 거죠. 원래 감독이 이제 진미를 포함해서 5명의 후보 소녀들을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서 진미 너로 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인터뷰는 뭐라 그러냐 아빠 뭐 하시니 했더니 기자래요. 엄마는 그때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영화 촬영 딱 들어가 보니까 아빠 엄마 직업이 바뀐 거예요. 아빠는 기자가 아니라 봉제공장 노동자고 엄마도 식당이 아니라 갑자기 구유공장 노동자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집도 바뀌었대요. 원래 그 찾아갔던 집은 좀 허름했는데 딱 가니까 완전히 또 의리의리한 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찬장을 아빠 쫙 열어봤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이분이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의 뒤통수를 치마라고 해서 일종의 메타 영화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출하는 장면을 뒤에서 찍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는 게 주제가 아니라 이 카메라에서 벌어지는 걸 연출하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찍는 거죠. 이게 이제 영화가 메타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뭐 지금도 앞에서 뭐 이렇게 굳어지지 말고 집에서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아니 나도 영어 이제 들고 들어라 다시. 자.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는데
연출자가 있는데 다른 제3의 북한 사람이 와서 다 연출을 하잖아요. 너는 찍기만 해라. 내가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이 들어가도 야, 사실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감독을 이 같은 폭로 다큐멘터리를 찍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또 있었어요.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아봤는데 북한이 매일매일 촬영분을 요구했던 거예요. 검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러시아 감독과 스태프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자기들끼리의 특별한 검열의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촬영분 가져오라고 어머. 해서 영상 체크하고 촬영분 가져오라고 해서 영상 체크하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 러시아 감독이 파란 눈의 러시아 감독이 이걸 잘 찍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닌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검열해야죠. 촬영분을 요구했는데 또 이 러시아 감독이 이거를 피하려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힘든데 매일매일 북한에게 보여주기 위한 검열분을 따로 만들어놓고 원본은 따로 백업을 해두고 몰래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씬 뒤에 너머에 있는 원본은 저장해 놓고 북한이 원하는 촬영분만 편집해서 갖다 놓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이거 어떻게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연출 썬킹 같은 조연출한테 야, 화장실에 설사 났다고 핑계대라 해서 화장실에서 막 조연출이 시간 끌기도 하고 별의별 작전을 다 거쳐서 이 오리지널 원본을 지켜낸 거예요. 와, 대단한 진짜 거죠.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종민 씨, 예. 이거 지금 완벽하게 그냥 뒤통수 팍.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이게 힘든 노동자로 이렇게 좀 바꿨잖아요, 직업을. 아니 이런 데는 좀 약간 꾸부리가 있는 건가요? 원래 이제 기자면 네. 북한에서 출신 성분 아주 뛰어나고 선전선동부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높은 계급이겠어요. 그거는 그 아빠한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 공장에 초점이에요 지금. 그 공장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대로 우리식의 자력갱생 이 광고분투를 높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질 좋은 아까 그러잖아요. 질이 숱해 올라갔습니다.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낸다. 너네가 아무리 대북 제재 이렇게 가열차게 해대도 우리식 사회주의는 끄떡 없어. 이걸 보여주고 싶어. 이 이제 그 특별한 가정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노동자 평등하다. 가족을 보여준다. 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직업들도 바꿨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북한이 국가적인 거짓말이 가능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거 막 카메라 앞에서 막 바꾸지 하는 게 아야. 그건 어느 나라가 달라붙어서 거짓말을 했고 여기에 사실 진실을 밝히려는 그 감독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됐지 정말 외국 감독이 그냥 하라는 데서 찍어버렸으면 그냥 꼼짝 못하고 서갔을 만한 다큐멘터리. 이게 어마어마한 트루북쇼. 지금 이제요.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꾸미고 설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8살짜리 진미가 소년단이 됐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데 마지막에 묘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맞아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미, 너 소년단 입단했는데 이제 자기 일상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요? 예,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죠. 소년단을 되면 서식 생활을 합니다. 서식 생활을 할 때 잘못도 느끼게 되고 경례한 대원 스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저 마음 알 것 같아. 너무 잘 알지. 갑자기 눈물을. 울지 마요. 대신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좋은 거. 잘 모릅니다. 맞아. 아니면 어떤 치를 생각해봐요.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빛내어 주시었으며 경례한 김정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천연선인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태원수님들의 유언과 경례한 김정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주체 영향력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는 사회주의 정국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세계 달아날 것을 선행단 재직 앞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여 지금 진미 눈물 같은 거는 예. 평양에 그 수많은 애들 중에 혼자 지금 뽑혔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뽑혔는데 내가 뭐 잘 못하는 것 같아 지금. 맞아. 그 책임감. 책임감. 그러니까 소년단 입단할 때 저도 울었어요. 저 선서, 그러니까 나는 그 똑같아요, 이제 선서. 나는 뭐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뭐 이끌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저 선서도 지금도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렇고. 근데 너무 울먹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에 벅차가지고. 감격해서. 너무 감격해. 아, 저건 감격의 눈물일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아. 나 이거 잘 못하면 어떡하지? 맞아. 혼날 생각. 나 이 조직 체계에서 이거 이제 자기 이자도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장군님께 참된 아들 딸이 돼야 되겠다고 지금 선서를 하는데 과연 나 잘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너무 슬펐던 게 저 질문에 저 애가 너무 당연하게 당황스러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북한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좋은 생각을 해봐요. 깊은 네, 생각을 이런 거. 떠올려봐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좋은 생각을 해야지 하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커서 꿈이 뭐니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장모님의 청국단이 되라고 하죠. 그 용어가 없더라고요.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꿈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당이 부르는 곳으로 가겠다 해야 돼요. 장모님 생각만 해야 되죠. 이 지금 진미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제 아들 딸들이 다 요또래인데 지금 보면 진미가 눈치를 너무 봐요. 맞아요. 요 7, 8살 아이가 눈을 막 굴린다는 건 눈치 본다는 거거든요. 아이 진미가 운 거는 주눅 든 거예요. 맞아요. 주눅 든 게 아니라 그냥 주눅 든 게 아니라 세게 주눅 든 거예요. 맞아요.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아빠 엄마 떨어져 있죠. 아빠 직업 속이고 엄마도 지금 주눅 들어 있는데 이걸 이 8살 아이가 어떻게 감당해요? 맞아. 주눅 들어서 흘린 눈물이고 실수하지 시 말라. 떠올려 보라고 하니까 진미가 울먹거리잖아요. 시? 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거 주눅 든 거야. 자, 북한 기획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한 작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 무지하게 열받았겠어요. 엄청 열받아서 북한이 방방 떴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을 거라고 상상한 거지 그러면은? 아니, 자기 의도대로 해줄 줄 알았던 거죠. 러시아 감독이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로 우리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북한을 너무 잘하니까 야 저거는 누가 속냐 이러는데 사실은 서구권으로 갈수록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남한하고 북한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속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원을 쏟아부어서 정말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김정은 시대 때. 그리고 아까 보세요. 이 다큐멘터리의 화질이나 이 컬러나 색감 보세요. 그렇지. 요즘 시기잖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자원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으니까 바로 진미의 엄마를 북한이 활용해서 러시아 감독을 비난을 합니다. 메아리 선전 매체에 진미의 엄마를 출연시켜요. 그래서 진미 엄마가 이렇게 해요. 의도적으로 장면을 짜깁게 하여 불순한 영화를 만들었다니 러시아 감독이 그렇게 속이 시꺼먼 자인 줄 몰랐다. 라고 맹 비난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한데? 왜냐면 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것밖에 안 해? 전 깜짝 놀랐어요. 북한답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보세요. 미국의 소니 픽처스가 김정은을 암살하는 패러디 영화를 개봉한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때 북한이 소니 픽처스를 해킹했어요. 해킹하고요. 극장 개봉하는데 뱀 풀었어요. 뱀 풀었어요. 뱀 풀었어요. 그게 옛날 북한 얘기가 아니에요. 김정은 시대 때 북한이 벌였던 유치한 보복이에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자본을 투입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만든 영화니까 사실 크게 뒤통수 맞을 일이 없거든요. 배신감 느낄 필요 없다고. 근데 이건 배신감을 느끼니까 북한이 더 방방 떠야 되는데 보세요.
북중러 관계의 특수성을 북한이 넘지 못한 거예요. 그래. 러시아 감독이잖아요. 그렇지.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다. 제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메아리에서 항의하는 정도밖에 못했던 거예요. 이게 제1교포 감독이었으면 갈갈이 찢어지게. 타락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방금 그 김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메아리를 통해서 이제 그 항의를 했고 러시아 정부에 또 약간 요구를 했어요. 그거 개봉하지 마십시오. 러시아 정부는 웃기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미국식 리액션? 미국식 리액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북한 당국이 이제 약간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만스키 감독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그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잠깐 들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평양으로 잠깐. 오, 싫다. 뭐 좀 선물 좀 하고 해야겠다. 그 명분이 뭔지 알아요? 뭐야? 진미가 감독님을 너무 뵙고 싶다. 애를 또. 그럼 감독은 소가? 이 감독님이 딱 한 줄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후회자다. 알고 있다. 북한이 되게 놀랬겠다. 여기 안소가? 어떻게 알았지? 멋있다. 근데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대목이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조차도 북한이랑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자유주의 국가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많이 정상국까지. 상대적으로 대박이다. 그래서 결국에 진미는 어떻게 됐나요? 진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진짜. 되게 불이익도 받았을 것 같고 되게 걱정되시죠. 네. 그 영화 개봉하고 2달 후에 이제 북한 매체에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진미가? 네, 언제 등장을 하냐면 노동당 7차 대회 때 그때 김정은에게 꽃다발을 안기는 그 화동으로 등장을 하고 김정은한테 진짜? 네네 꽃다발을 안기는 그러니까 네, 태양의 아래 이거는 뭐 거짓이다. 이 영화는 잘 거짓이다. 살고 우리 있다. 이렇게 이 애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 화동으로까지 쓰고 잘하고 있다라고 역선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매체에 등장을 했었어요. 너튜브를 한다고 이게 미국 건데? 얼마 전 거네. Hello everyone, it is the first time 사람들이었다, for me to 딱 say 봐도. about myself, so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I'm Song In from Pyongyang. I'm 11 years old and 5th year in the primary school. 영어 잘한다. 영어 진짜 잘한다. 영국식 영어네. 네, 영국식 영어예요. Pyongyang, where I live, is a very beautiful and magnificent city. Literally, wherever you go, Munsu Water Park, the Central Zoo, roller skate park, endless things where our children can enjoy. And I promise you that next time I will go to the Munsu Water Park and tell you all about it. 문수물놀이 또 워터파크 또 광고한다 또. 평양 소개를 하는구나. Now I can speak in English to you whatever I wish. My favorite book is Harry Potter written by J.K. Rowling. Harry Potter written by J.K. Rowling. 저거 북한에서 볼 수 있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팔긴 팔어? 이거 중국판이네요. 중국판. 업로드 2달 뒤에 6월에 또 올라왔어요? 얼마 전. Hello 업로드 everyone, 자주 안 I'm 하는구나. Songa from Pyongyang. Today, I want to apologize to you that I won't be able to go to the Munsu Water Park as I promised. A week ago, I was starting to lie down sick. Temperature was 39 degrees. 코로나 걸렸나 보다. The next day, it was even worse. My mum was down too. I was starting to get awfully worried because the medicine was running out. Just then, the doorbell was rang. Who on earth could it be?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 그때 하필이면 왜 그때. 초인종이 오느냐고. 누굴까? 엽니다. 과연? 무서워. 갑자기 무섭네. He introduced himself as the military doctor who was in charge of our apartment. 약 배달을 들어와서 안방에서 이렇게. 그것도 앉아서 저렇게. When I was sick, Song-young, who is my closest friend, brought me giant red, juicy strawberries by the door. 와.
and the next door lady gave us some dumplings which they made. Even the grocery store staff brings us fresh vegetables every 2 or 3 days. Just like this, everything is under control as it used to be, and everyone is just fine. And always remember, the time would come when we win over this pandemic. So cheer up. See you in my next video. Bye. 이걸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친근함까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게 그런 걸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외국들과.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표정이 살아있어. Eyes, ears, nose, ceiling, and desk. 저희가 보기에는요, 평양에서도 정말 0.1%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눈 손잡이 봐.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영상 매체를 위해 선전을 위해서 쓰임새가 있다고 교육을 한 애든지 아니면은 뭐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외국하고 관련이 외국물을 먹은 것 같아. 왜냐하면 치얼업하고 이거는 아무렇게나 나올 수가 없고. 그러네. So cheer up. See you in my next video. Bye. 왜 형도 이거 많이 하잖아요. 진종훈 교수님도. 아니 나도 외국물 먹었잖아요. 독일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2년 전부터 강조한 게 있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리게 좀 하지 마. 이거예요. 세련되게. 구리게 좀 만들지 마. 세련되게 가자. 좀 세련되게 가자. 그래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영상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훈련했잖아. 세련되게 한다고 한 게 그거예요. 우리인데. 소리인데. 근데 봐봐요. 발기부전 광고였잖아. 그리고 이 브이로그도 보면 유튜브도 보면 이 너튜브라는 거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 자본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북한 체제의 어떤 인위적인 걸 홍보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 아이러니예요. 미안해 정말. 핵심은 북한하고 지금껏은 진짜 군인들 내세워서 그냥 송인들 내세워서 이춘희 아줌마 내세워서 와악 하다가 너는 예쁜 애 내세워서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왕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사회다. 북한 주민들도 어린이들한테 넘어가고 외국 사람들도 어린이에 넘어가고 이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평양에 살던 또 다른 아이의 눈으로 진짜 북한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바로 이 지옥 안으로 끌려간 9살 소년, 이름은 요한. 이 요한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Your husband has committed a serious crime against the nation and the party. Go ahead. 빨리 해, 빨리. Calling through hard work and total dedication, will your past sins against our great nation be pardoned? Don't screw up, newbie. If you don't reach the quota for the day, we all get punished. I'll do my best. They conceived children here in the camp when they were supposed to be. What is he saying? Those poor women were raped by guards. That's my mom. Ready. Moni! Hey. Fire. He was crying so hard.
Come quickly. It's your mom. What? Please. Mom? Mom, what happened? Mom. Johan. Go to the total control zone. Insu. So, would you like it orange or red? That's way too dangerous. Johan can make the trip. The space is tight. 또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왜 한국말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영어로 한 게 영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감독님한테 정말 탈북민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북한 뭐 여덕수용소에 관한 뮤지컬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는데 사람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대중성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잔인함이 있고 또 사람이 연기하다 보면 성인들만 봐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인권 교육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북한의 현실을 어린아이들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자라면서 평화를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한 곳은 이렇게 완전 폐쇄적인 데에서 뭐 아동 인권, 뭐 무인권 할 것 없이 유린당하고 지금 뭐 억압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랐다라는 게 너무 다시 한번 정말 실감이 됐었고 보는 내내 목에 가시가 딱 걸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눈물은 나는데 화는 나겠고 막 숨은 안 쉬어지고 정말 가슴을 쥐어짜면서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기 힘든 곳,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한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 본 사람,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 두 분을 오늘 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 이만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돌 되기 전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돌 되기 전에? 수용소에서 8년간 경비병으로 근무하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왔을 때 제일 이제 만나기 두려웠던 분들이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수감자 출신의 탈북민들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웠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이제 두려웠었는데 원래는 북에서는 이제 저희가 엄청난 사상 교육을 받았는데 정치범들은 이제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뭐 진짜 겸상도 하면 안 되죠. 그랬던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난감이 교차했었습니다. 이야. 아니 사실 거기 가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 견디기 힘든 곳이라는 건 좀 사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금옥 씨는 어떤 죄명으로 정치범을 그 18회 들어갈 때는 저는 너무 어린 나이니까 이제 한 돌 되기 전에 이제 제가 돌이요? 돌 되기 전에 돌 되기 전에? 네. 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간 뭔 거죠. 큰 잘못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 동생 삼촌. 제 삼촌이 군사복무를 하다가 미국으로 탈출을 하려고 탈출 시도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는 모르고 그냥 부모님 따라 이제 간 거고.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뭐 눈이 트이고 말이 트이고 하니까 이제 거의 수용소 아니고 다 그냥 이 세상이 이런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이끄는 대로 살았죠. 아기가 1살짜리 아이가 뭘 한다고 거길 들어가겠어요? 돌잔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연자제죠, 연자제. 아, 연자제도 뭐 부모님 하면 뭐 이렇게 감시한다든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정치범인 정치적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사실 그야말로 연자제가 그냥 확 개입되는 건데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판사 검사에서 재판할 때도 하다못해 공개 청사할 때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뭐 변호사도 있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근데 정치적인 문제 안에서는 북한의 용서를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법을 초월하는 소위 그 정치범들은 법을 초월하는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옥 씨 같은 경우에는 삼촌이 소위 탈북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탈북이 아니라도 체제에 반하는 행위라든가 얘기를 했을 때는 아직도 연좌제는 시퍼렇게 살아있죠. 이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봐요. 북한의 정치범 교화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김부자의 화풀이하는 것이에요. 우리 체제 예를 들어서 정치범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신발을 신었는데 오늘 하루 신고 나갔는데 밑장이 끊어진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이거. 야 그럼 남조선 애들 보라 얼마나 제품이 좋던 이러면 정치범이에요. 그렇지. 김부자를 비판한 거죠 체제를. 그렇기 때문에 김부자의 오로지 그 화풀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 다 갖다 몰아넣고 그냥 뭐 화풀이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도 이런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알고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몰랐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적 없어요. 네, 저도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는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주의 체제가 지상낙원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니네가 말 잘못하면 이런 데 가둬놔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면 이 지상낙원이라는 세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 같은 학생들한테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알고 있는 어른들이 있을 가능성. 언뜻 생각을 하기에 정치범 수용소 같은 존재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내부 검열을 통해서 좀 조심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 조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이런 데 응용할 것 같은데 애초에 그거를 알리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국제사회의 눈치를 북한이 좀 보는 건데 북한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죠. 정치범 수용소는 없다라고 해요. 없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노동 교화소만 있다라고. 그렇죠. 노동 교화소는 아니죠. 정치범 수용소는 국가보위부 산하에서 있는 거고 노동 교화소는 이제 사회안전부 산하에서 있는 건데 하도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규탄 결의를 하니까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줄이긴 했어요. 근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줄여는 놨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가둘 놈들은 많은 거예요. 김정은 정권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사회안전부 산하에 있는 노동교화소를 사실상 정치범 수용소로 숨겨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저는 첩보도 좀 들었거든요. 국제법상 정치범 수용소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그런데 러시아도 있고요. 중국도 빤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미얀마도 북한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국제법이 너무 유명무실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개돼지처럼 너희들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밖에 수용소 밖에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다가 죽어라. 그것이 생존의 유일한 이유다. 생산하다가 죽어라. 생산하다가 죽어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부품이다. 거기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까 밀다가 할당량 무채물이 처벌받는다. 맞아. Don't screw up, newbie. If you don't reach the quota for the day, we all get punished. I'll do my best. 그게 이제 노르마라 그러는 거예요. 노르마. 북한 노르마 말 많이 써요. 그 굴락에서 쓰던 말이거든요. 예. 노르마. 딱 하루에 채워야 할 할당량이 딱 있어요. 그걸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식량을 못 받아요. 굶어야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수용소에서 가장 큰 표창은 표창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표창 결혼? 네. 그게 뭐예요? 어차피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뭐 탄광에서 일하든 농촌에서 일하든 일을 잘하면 한 개 수용소 1년에 몇 쌍씩 표창 결혼을 시켜준다. 결혼을 못 하거든요, 그 안에는. 결혼을 못 한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을 주는 개념으로서 짝을 지어주는 거 빼고는 결혼할 수 없군요. 없습니다. 밖에서 이제 부부가 잡혔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워낙 가족 관계였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가장 큰 표창은 표창 결혼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합방할 기회를 줍니다. 일주일에씩 이게 주는데 그 뒤에는 또 이제 갈라놓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놓습니다. 우와, 갈라놔서 왜요? 일을 잘하면 또 합방 기회를 주고.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야? 표창 결혼하고도 갈라서야 된다고요? 예, 예. 아니 한쪽이 임신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범이 되는 거죠. 와. 야, 이거는 충격적인.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정치범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다가 누가 죽든지 말든지 같은 동료들도 그 친구를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아파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혹시 표창 결혼 말고 안에서 젊은 남녀가 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마음을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처벌을 받고요.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는데 이제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네. 상대가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보이원이 했다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저 보이원 좀 경고 형태로만 경고요? 해주고 그 애기는 무조건 죽입니다. 왜냐면 같이 그 적가에 동침을 했잖아요. 저거 사람 적가에 동침을 했기 원신. 때문에 보이원도 변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경고를 주고 만약에 경비대가 남자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옷 벗고 집으로 쫓겨가야 됩니다. 그 여자는 이제 죽죠 당연히. 근데 아니 정치범들끼리 강제 낙태가 아니라 다 죽여버린다고요? 소문이 나가잖아요. 예. 보이원하고 누가 하고. 예, 그 보이원이 강간을 했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를 만약에 살려줬고 아기를 살려줬다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몇만 명의 정치범들이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비밀 채용을 시킵니다. 근데 같은 죄인끼리 그 허가를 안 했는데 결혼을 지금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근신처벌 같이 그 탄광에 제일 힘든 곳에 이제 그 처벌을 시키고 그 아기는 뛰고요. 그래서 허가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정치범 3대를 멸하라는 거는 그 씨를 말리라는 얘기예요. 그 씨를 말리라고 했는데 자꾸 퍼지면 안 되잖아요. 경비하실 때 실탄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항상 실탄 갖고 있어요. 실탄을요? 네, 항상 실탄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탈출이 했을 때는 사살해도 좋다. 만약에 도주한 도주자가 발생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모든 훈련하거나 이런 거를 다 정치범 상대로 저희는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태권도 훈련을 하더라도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입대해서 3년 정도 되면은 몸이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밭에서 일하는 정치범들 불러다가 키워놓고 이제 자기가 병구 연습도 해보고 그런 것이 그 안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네요. 금옥 씨가 살던 곳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지도만 봐서는 수용소인 줄 모르겠어요. 안에 뭐 학교도 있고 상도 있고 네, 다 말씀하신 있어요. 문화회관도 있고. 네네. 이게 울타리가 쳐 있는 감옥은 아닌 거네요. 마을 울타리 안에 간부 사택도 있고 농장 사택도 있고 탄광 사택도 있고 모든 걸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다 밖으로 내보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학교가 있다고요? 학교 있어요. 어떻게? 학교도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여기에는 진짜 다 나올 수 없는 만큼의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영학교라고 해가지고 형식상으로 있고 학교도 매일 가요. 매일 가는데 가방 안에는 책도 들어있지만 책보다 거기 그 공구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일하는 거. 호미, 망치는 기본이에요. 망치는 철도에 가서 이제 돌 깨갖고 철도에 그 자갈 깔아줘야 돼서 망치가 들어있어야 되고 호미는 밭에 가서 김을 매던가 강냉이 심던가 뭐 해야 되니까 호미하고 망치는 늘 준비돼 있어요 가방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학교는 하나만 있어요. 중학교 딱 한 개고요. 학년이 없어요? 이제 그 수용소 표창 결혼해서 태어난 애기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잡혀온 애기도 있기 때문에 수용소 안에는 정치범들이 다니는 학교 있고 보이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도 계급을 딱 나눠. 그리고 박금옥 씨가 있던 곳은 사연전성의 수용소지만 이게 아마 혼합이 돼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이부는 딱 경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보이원들과 경비대원들이 사는 가족마을이 따로 있고 제수들이 사는 마을로 딱 들어서 이 사이에는 철조망이 딱 쳐져 있고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Shut up, you half pig, Jap. Grunt like a pig. Do it, Johan. Grunt. Damn it! Grunt like the pig you are.
이 금옥 씨는 죄가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생이 주어졌던 거잖아요. 이게 뭐 비인간적인 차별이란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르는데 이제 인민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이제 특히 국내 어르신들께 쌈박질을 하면서라도 막 말할 때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너네 여기 오지 않았냐.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래서 서로 그냥 뭐 싸우다 죽는 한에서라도 끝을 보는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서로가 악다구니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악만 남고 서로가 카메라예요. 서로가 인간 CCTV가 돼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표창받아야 되니까. I have a serious crime to report, sir. Park Joo-mi in the work unit 26 was lazy today and didn't deliver the timber on time. Reduce her rations for 3 weeks. 탄광일을 해봤어요? 저는 탄광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탄광일을 했었으니까 자동으로 저는 탄광을 아버지가 탄광일을 하면 딸도 자녀들도 무조건 탄광으로 뭐 아니,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어린 여자애가 그 조그만 애가 무슨 힘이 있다고 탄광일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엄마 자체도 사람이 아닌데 저 같은 게 무슨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너도 들어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죽든 살든 사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은 석탄을 캐라. 이 나라의 보탬이 되라 이거죠. 나는 북한에 지하 자원 많은 게 제일 싫은 게 이 영화 보고 그거였어요. 그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을 다 거기로 보내는 거죠. 그렇지. 겁 안 났나요? 거기서 안에서? 겁난다고 하기보다는 일하는 거에서 겁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이제 쌀표 같은 거를 이제 안 주면은 굶잖아요. 쌀표가 저희는 곧 식량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주면은 또 굶어 죽을까 봐. 그게 항상 두렵지 일이 무섭지는 않았어요. 우리 안명철 씨는 그럼 애초에 우리 이 정치범 수용소 경비직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할 시점에 보이부에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3년 근무하고 정치대학 가는 대학이 있는데 갈래 해서 그리고 좋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 이런 곳이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가 왜 비밀 보안에 굉장히 철저하냐면 왜 부대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조선인민경비대 몇 군부대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군부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군부대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안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11호 수용소가 이제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북한 영화에 남한을 비방 중상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네. 거지 많고. 그래서 그렇겠죠. 엄마, 웃지 마. 엄마. 멍이야, 내가 갔다 올게. 그런 영화를 찍는 촬영장인 줄 알았어요. 촬영장. 그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놀랐고 그래서 저는 지키는 사람으로 그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가냐면 야 나는 이 사회에서 죄를 지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저항하지 말자. 예. 몇 년 일하셨다 그랬죠 아까? 8년. 8년 동안 일하시면서 초반에 처음 여기 수감자들 봤을 때랑 네. 나중에 한참 일했을 때 수감자들 봤을 때랑 어떻게 생각에 좀 차이가 있으셨나요? 처음 입대해서 제가 3년 정도는 수용소 외곽에서 철책 근무를 섰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당국에서 가르치는 대로 저는 진짜 반동들이고 간첩들이고 김일성 배반하는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라고 했고 그러다가 3년 뒤에 운전병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정치범들을 거의 1대1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 수용소 경비대에서 2,000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 1년에 3명을 선발을 해서 운전병으로 뽑았는데 제가 했던 운전병이 되면서 뭐 했냐면 정치범들이 일하는 석탄이나 이런 거를 초소에 실어주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를 옮기고 매일과 같이 정치범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잡혀 들어오는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실어 올 때는 기차를 싣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부족해요. 그럼 저희도 나가서 이제 인수인계해서 데리고 들어오고 너 왜 잡혀 들어왔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부에 들이닥쳐서
차에 싣고 내려놓은 곳이 이 수용소고 수용소 안에 들어왔더니 나는 무슨 얼굴도 모르는 누구와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배웠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아니 이건 뭐지 하고 그때부터 약간 좀 의문점이 생겼고 아 그때부터는 그 동정보다는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니 이게 죄 모르고 3, 4, 5년, 6년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다는 거죠. 평생 있는 거죠. 평생이죠. 아니 안명철 씨가 이 직접 목격한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셨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아, 이거는 22호 수용소의 본부 구리장인데요. 그 보통 한 달이나 한 번이나 아니면 그 감옥은 지하에 있는데 햇빛 쬐어 있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벌레들이 많거든요. 벌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거기에 그 주변에 다 이제 잔디구장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토끼풀이라든지 민들레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럼 그거 이제 먹다가 이제 걸려서 이제 만든 거였고. 이게 굶다 보면은 결국 이제 죽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안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이 보셨죠? 금옥 씨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 저기 한 번씩 들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저거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너무 생동해가지고 그때 상황이 생각나가지고 맞아요, 진짜 많이. 그냥 진짜 많이가 아니라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때려요. 숨 붙어 있을 만큼만 때리고 그때 이제 진술 받는 거죠. 이제 네가 뭐 잘못해서 들었는지 아냐,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딱 때려넣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답니까? 굶어 죽는 거는 너무 많고요. 저희 가족도 굶어서 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탄광일을 하다 보니까 폐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병으로 이제 집에 누워 있었고, 그러는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일을 못 다니다 보니까 생활고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영양실조라 폐병으로 이제 같이 겸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일 뒤에 이제 저희 이제 여동생이 죽은 거예요. 무슨 병명으로? 그럼 병명 없이 딱 전날 말이 죽는 마지막 한 말이, 언니 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가루로 범복이라는 거 했대요. 근데 그거 다 하고 자기네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동생까지 줄 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구마야 너 집에 가 그랬대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왔으니까 얘는 너무너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언니 나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 범복을 하는데 나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다려, 언니가 내일이라도 나가서 뭐 줄당콩 이삭 주워서라도 내가 너 그거 바꿔서 이렇게 교환은 하니까 그래서 바꿔서 내가 너 해줄게 했는데 그거 해주지도 못하고 얘가 그 말 남기고 죽었고.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 범복 하나를 못 해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이민학교 2학년 때니까 9살짜리 애가 이제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먼저 굶어 죽고 얘가 이제 굶어 죽는 과정을 쭉 다 지켜봤는데 이게 한 이틀 굶고 아빠가 죽 한 그릇 가져다 줘요. 그럼 또 연명하는 거예요. 또 한 3일 굶고 또 가져다 주고 이렇게 며칠 굶고 한 끼씩 먹고 하니까 애가 아사로 굶어 죽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람이 그냥 말라 죽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걔를 봐보니까 점점 애가 여기 강대가 튀어나오고 갈비가 나오고 여름이었는데 런닝 하나 입고 마당에 나와 앉아있어요. 그럼 앉아있는 거 보면은 배는 막 이만해요. 뱀신 막달 같은 그런 배고 여기는 갈비뼈가 아릉아릉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눈이 그렇게 큰 애인 줄 몰랐어요. 눈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른 데가 살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복수가 차더라고요. 예. 영양실조가 걸리면.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이제 가겠다. 우리 마지막으로 죽이라도 써다 주자. 뭐 우리도 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루 한 줌씩 집집마다 모아서 죽 써서 들어갔는데 애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데 입에 그걸 가만히 물기만 하고 삼킬 힘이 없어. 못 삼키는. 계속 눈만 커졌다 작아졌다. 왜냐하면 이걸 삼킬 온갖 힘을 다 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나니까 눈에만 힘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튿날 이제 한나라로 갔어요. 그런 애들이 사회에도 정말 많았는데 수용소 같은 데서는 얼마나 더했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 가족들이 몰살 아사로 네. 아사 당한 거지 사실. 그렇죠. 아사로 다 몰살당한 시기가 또 고난의 행군 시기라 겹쳐지기도 하고 똑같이 이제 굶어 죽은 사람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데 참 경험의 색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안명철 씨가 이제 직접 그린 충격적인 또 그림이 또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어떤 그림입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대 3년이라고 이제 저희 경비대에 차출이 돼서 갔는데 갑자기 10년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대 군인들 중에서도 좀 멘붕이 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상교육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망가는 정치범 잡으면 조기에 대학 보내주고 입당시켜준다 하니까 군복무 하기 싫으니까 이제 일부러 저희가 이제 순찰을 이제 나갑니다. 철책에 저기 철책 항상 순찰 나가는데 실탄이 다 있으니까요. 나가다가 그리고 정치범들은 무조건 5인조씩만 움직입니다. 5인조 갖다 움직여 일도 그렇게 하고요. 밭에서 일하는 정치범들을 강제로 철책으로 이제 불러다가 뒤에서 AK 소총으로 다 난사해서 죽인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좀 문제가 됐던 게 이 5명 중에 죽은 사람 1명이 보위부의 정보원이었어요. 보위원이 재수로 유상을 해서 사건 캘려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이제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나갖고 이게 조사를 했는데 이걸 묻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잘 지키라고 해서 자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군인 사기도 있고 그래서 조용히 묻고 또 도망가는 정치범 잡았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이 사람들은 대학은 안 보내고 기한전 승급 형태로만 이제 했던 거고요. 그럼 결국 외부에는 도망가는 사람들 잡은 걸로 그냥 그렇죠. 전 수용소 안에는 도망가는 정치범을 잡았다고 군인들을 교육시켜놓고 실은 이제 그런 거였죠. 이제 자기네 공명심 때문에 조작 사건 한 거 있고요. 또 이제 하나가 제가 입대해서 그 6개월 만에 있었던 건데 제가 13호 동포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잠복 근무를 이제 나갔었는데 잠복 근무인데 잠복 초소는 어디에 있냐면 수용소의 각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동을 다 통제를 합니다.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저희가 땅 파고 들어가서 밤새 그 이동 인원이 있나 없나 이거 지키는데 수용소는 10시부터 5시까지는 통행 금지예요. 사이렌 딱 울리면 이제 못 다닙니다. 근데 보통 정치범들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다시부터 일해야 되니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날은 한 3시 반 됐는데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갔던 그 조장이 보고 이제 AK를 3발 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랜턴 비쳤는데 남자 정치범이었는데 그 호미로 쥐구를 이제 파고 있더라고요. 파고 있는 거를 이제 쥐구멍이요? 쥐잡으려고 쥐구하는 거를 이제 했고 그래서 보고를 해서 이제 그 도망가는 정치범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보고가 돼서 김 대장은 입당을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갔습니다. 사실 여기 가장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게 쥐밖에 없고 쥐하고 뱀밖에 없는 거야 개구리가. 유일한 거예요. 야, 근데 이 포상에 눈이 멀어서 그러게. 이거 너무 궁금한데 똑같이 생긴 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로 머리로 얘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을 교육을 받는다 할지언정 정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요? 계속되고 반복적인 세뇌 교육과 사상 교육을 받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적으로 봤고요. 인정해요. 일단은 북한은 사상이 우선이니까 김 부자에게 반대했던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싸죽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왜 싸죽였냐면 북한에서 정치적인 생명을 육체적 생명의 윗자리에 놔요. 그러니까 이 목숨은 그냥 육덩어리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싸죽였냐면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6.25 전쟁 때 뭐
그 미국놈 편에 서가지고 신천 아, 땅에서 영화. 이제 사람 다 쏴 죽였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얘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못 가요. 왜 못 가냐고 봤더니 정치적으로 걸려서 군대를 못 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을 가져와서 아버지를 쏴 죽이는 걸 저희한테 계급적 교양 자료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좋은 사례로. 그렇죠. 그러니까 장군님을 위해서는 자기 부모도 쏘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붉은 청년근위대를 갔는데 어떠한 친구한테 총을 안 주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도 총 주세요 선생님 하니까 정말 욕을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총 주면 그 총구가 나한테 올 거 아니냐고. 너는 앞으로 군대 못 간다고. 너는 계급적으로 문제 있는 애야. 저희가 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철조망이 나왔어요. 어릴 때는 아니면 뭐 지금 탈출할 때는 철조망 같은 걸 넘으셨어요? 네, 저도 이제 전날, 그러니까 내일 탈출을 한다면 오늘 밤에 처저녁에 가서 거기에는 이제 그 밤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밤나무 뒤에 이제 숨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주변에 이제 소리가 조용해지면은 다시 가서 손으로 이제 또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철조망 사이사이에 울리는 딸랑 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울리면 쫙 연결이 돼갖고 그 처소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넘으려고 밤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땅을 판 거예요. 주변만 조용해지면은 또 나가서 이제 땅을 파고. 손으로 그걸 밤새 그렇게 해서 새벽 몇 시인지는 몰라. 그냥 날이 밝았어요. 날이 어둑어둑해 날이 밝아올 때 그때 탈출을 시도해서 성공했어요. 손으로 봐서? 네, 손으로 파야지만 왜냐면 거기에 내가 뭔가를 건고를 들고 가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 CCTV인 거예요. 잡힌 적은 없어요? 잡히지는 않았어요. 2번을 탈출했는데 2번 다 성공을 했고 근데 한 번은 나갔다가 식구들 때문에 왔어요. 또 식구들이 굶어 죽을까 봐. 그 나간 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나가서 청진이라는데 이제 저희 그 친삼촌이 되게 잘 산다고 제가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이제 목적지가 거기로 해가서 거기 가서 강냉이 밥도 제대로 먹고 옷도 신발도 모든 게 우리 사는 환경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청진이라는 데가 그 중국하고 아마 좀 가까웠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못 보던 옷들도 있고 뭐 진짜 못 먹어보던 쌀도 막 있고 하니까 이제 눈이 이제 나도 돌아간 거죠. 근데 먹는가 동시에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엄마는 집에서 굶어 죽었는지 뭐 살아있는지 나올 때 감자 매달하고 이제 옥수수가루 있는 거를 보고 나왔으니까 이미 떨어진 지도 오래됐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하니까 다음날 삼촌보다 이제 다시 돌아갈 테니까 뭐뭐 좀 준비해 주세요.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삼촌 못 가게 했어요. 그 삼촌 엄마랑 가지 말아라. 죽는다. 네. 걸리면. 진짜 가지 말라고 붙잡고 너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진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뿌리친 거예요. 진짜로 엄마만 그 가족이 동시에 죽는 걸 이제 목격을 했으니까 이 가족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다 하고. 그래서 오는데 철조망을 이제 다시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짐을 갖고 넘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막 그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오는데 다행히도 운이 좋게 저희 학교에서 머리가 엄청 좋아갖고 대학교 순천대학교를 나간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초소 앞에서. 그래서 그 모든 말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야, 네 지금 통행증이 없으니까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가자 해서 집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엄마가 웃긴 게 오늘 들어왔는데 하루 쉬고 나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직장에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이게 교과서대로 사시는 분이니까 오늘 밤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내일 출근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이 갔다가 왔으니까 쟤를 좀 이렇게 엄마로서는 이제 좀 하루라도 일찍 보고를 하면 딸이 덜 처벌받는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니까 이제 요놈이 왔구만 하고서 이제 그게 학인원이 있어요. 뭐 지가 가든가 뭐 안 나든가 하면 그 학인원이 둘이서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저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팔을 이렇게 딱 잡아 엎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곤봉하고 한 사람은 가죽 격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때리고 나더니 얘가 이제 얼굴이 반반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벤치 갖고 오라고 하더니 벤치를 그냥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생리를요? 네. 생리욕이 앞에가 그래서 이게 지금 깨져 있어요, 두 개가.
그렇게 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집이 없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랑 언니가 이제 펑펑 울고 있는 거죠. 나중에 다시 탈출을 하게 된 거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렇게는 안 살겠다 하고 탈출을 했죠. 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안명철 선생님께서 정치범 수용소 4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시잖아요. 이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경비병에 대한 감시도 굉장히 좀 삼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탈출을 하신 거예요? 탈북하게 된 이제 계기는 당시 20여 수용소에 근무할 때였는데요. 고난의 행군이 이제 북한이 시작이 되니까 북한 중앙에서 지방에 있는 식량 배급소들마다 검열관들을 다 내려 보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저희 부친이 최고 책임자고 하니까 검열하는 과정에 당연히 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막 추궁을 받으니까 부친이 술 한잔 하시고 지금 북한에 쌀이 없는 게 밑에 간부가 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다 위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식량 배급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를 한마디 하셨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북에서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쌀을 이제 건드렸네. 부친이 보이고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던 과정에 너무 화가 나. 부친이 당 비서만 30년 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서 운동 자결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북한은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식량이 부족한 거는 다 당비서가 헤쳐먹은 걸로 이제 묶어놓고 그리고 연자제를 적용해서 집에 있던 어머니하고 12살 된 여동생을 수용소에 잡아가고 저도 이제 체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수용소 관리국은 국가보위부 직속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소리가 좀 복잡해요. 이게 인원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요 시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거 알고 당연히 찾아갔습니다. 혈서 써들고 저는 김정일 장군에게 충성하겠다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래서 그때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왜 잡혀 들어왔는지 그때 내가 당하고 나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수용소 안의 상황을 몰랐으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니까 못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탈북을 결심했고 탈북을 하자니까 제가 그때 만났던 그 정치범 오누이 형제가 있는데 박구목 씨처럼 2살 때와 4살 때 잡혀드는 오누이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를 제 트럭에 태우고 무장을 한 상태에서 수용소를 이제 탈출해서 나오던 가족의 이제 추적이 있잖아요. 추격. 당연히 비상 걸리죠. 이 친구들은 이제 겁을 먹고 중간에서 도망갔고 저만 이제 수용소를 그 철책을 밀고 나와서 차를 밀고 나와서 중국에 넘어와서 무사히 이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 수용소 보호와 경비 저희 동료들이 완전 무장하고 중국 연결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중국 변방대와 안전국에 제 기록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위원들이나 경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에 의해 이용당하고 또 정권에 의해 피해를 받는 거는 그래서 저는 북한 체제는 김씨 일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해자가 됐다 피해자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구조다. 아니 이 정치범 수용소의 이 인권 유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좀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건가요? 90년대에 갑자기 제가 90년에 평양 승호구역 26호 수용소에서 6개월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시가 떨어졌는데 뭐냐면 국제 인권 단체인 엠네시티 인터내셔널인가 거기에서 26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정치범 명단을 확보를 했고 이거를 공개하려고 한다. 그거를 이제 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누가 줬냐? 일단 내부 조사를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못 잡았고요. 그래서 지시가 또 다시 내려온 게 절대로 이 사람들 죽이지 말아라. 국제사회에 반드시 이 사람들에 대한 생사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죽이지 말아라. 별도로 관리해라 이제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른 수용소로 일부는 옮기고 일부는 사회 적응 교육을 한 3년 정도를 시킨 것 같아요. 시켜서 이제 평양에 살게끔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이러면 그 김정은 이후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과거보다 약간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살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묵가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여독에 있는 혁명화 구역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22호 수용소를 완전히 해체했어요. 북한이 겉으로는 안 그러는 척하더라도 내부로는 굉장히 많이 국제사회 대응 반응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인권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겉으로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걸 비밀리에 감춘다라는 건 이들이 뭘 두려워하는 거냐 외부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고 특히 인권 문제는 좌우가 없거든요. 그냥 인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외교보다 인권이 더 상위하겠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사실 별로 인권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남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심했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만 또 떠들거든요. 이건 사실은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반복 또 선동을 하거든요. 이런 편향만 없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 거고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3대 세습을 하는 게 김씨 일가 말고 더 있습니다. 8분 신체 검사만 한 8번을 한 것 같아요. 딱 들어가면 야, 너 남자랑 자본 적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파티 도중에 정전을 탁 지켜줘서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출산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 엄마가 성매매에 나섰다. 채널 A